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마음의 이영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하나인 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저의 주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분양과 분양전환의 구별,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 시점, 대법원 2010-36261 판결의 의미와 평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보는 근거 등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순차적으로 게시할 영상은 제가 직접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판교 산운마을 모 단지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LH가 공급한 판교 임대주택이나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진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판결이 어떻게 선고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법률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민법 지식을 알려드리고 향후 기회가 될 때마다 보충 영상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X라는 부동산을 을에게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을에게 표시하고 을이 그 X라는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매도와 매수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성립된 매매계약상 의무가 건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은 계약서와 다릅니다. 계약서는 통상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주택법령이 일정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이는 법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계약의 성립 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 내용은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고 공서양속,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밖에 특별 효력 요건도 요구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 구체적으로 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때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양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계약은 사업주체가 다수인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러 색에 나누어 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분양계약은 여러 사람과 체결하는 매매계약으로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그 이행이 있기까지 사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분양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매매 대금의 액수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일의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예약이란 매매계약에 앞서서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건설하는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이미 그 분양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이를 분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가사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 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 시행자로서는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위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 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본질은 바로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해당 아파트나 상가의 시세가 변동한다고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 시행자가 그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어느 시점에 법령이 계약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 침해 금지나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설령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침해 금지나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례에 들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건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운마을 모단지 임대인인 모 건설사는 2006년경 성남시장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안 승인 신청을 하였고 성남시장은 2006년 3월 28일 위 공고에 대한 승인을 하였으며 건설사는 이튿날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건설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가격 공시를 누락하였는데 누락된 주택가격은 약 1년 9개월 뒤인 2007년 12월 5일 경인일보에 추가 공고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2006년경 주택을 당첨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년경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건설사는 2019년경 성남시장에게 위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하였고 성남시장은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2019년경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 계약 안내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건설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성남지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이 건 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용하는 법률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최초 주택 공급 시인 2006년 당시 적용되던 법령을 말합니다. 당시 주택법 38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즉 건설사는 주택 법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강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절차, 입주구매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도 물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주택 공급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급 또는 당첨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제3호 13호 아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에 포함되는데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한다. 즉 오직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당첨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교 산운마을의 이 사례에서 임차인들은 위 주택 공급 규칙이 정한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2006년경부터 도입된 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 전환에 앞서 10년간 임대 의무 기간을 둔 새로운 유형의 분양주택이었고 임차인들은 당첨자로서 해당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 즉 분양 신청을 하였고 당첨이 되자 당첨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전환에 앞서 10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비록 해당 계약서의 제목도 임대차 계약서이고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분양주택으로서의 성격이 주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으로서의 내용 또한 당연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속에 분양전환 합의가 존재하므로 분양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성립한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갑은 본 계약서상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임대주택법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주택의 매각 시기는 최초 입주 개시일로부터 10년 시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특약 제2항에 보면 당 아파트는 임대기간 10년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을에 대한 분양전환 시의 분양전환 가격은 최초 임차인 모집 공고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4조에서 보듯이 분양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가 있고 제17조 특약에서 보듯이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합의도 존재합니다. 앞서 대법원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잔금 지급을 해야 할 시기와 매매 대금의 액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분양계약의 효력이 함께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